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자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초빙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1년 하반기 자산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특징적 현상은 인플레 기대가 좀 진정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파란 선은 향후 10년에 대한 인플레 기대, 그리고 빨간 선은 향후 5년에 대한 인플레 기대인데, 이번 코로나 쇼크 이전에는 빨간 선보다 파란 선이 항상 위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인플레가 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돈을 계속 뿌리다 보면 먼 훗날엔 인플레가 날 거야 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쇼크 이후에는 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당장 짧은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만 먼 미래의 인플레는 낮아 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서 어떻습니까?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한풀 꺾인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굿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인플레 기대가 높아져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또는 통화 공급 축소 정책을 펼칠 거라는 우려는 조금 진정될 수 있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나오는 질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테이퍼링,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은 있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빠지지 않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표시되어 있는데, 세상에 2004년 5년 당시 그 버블 때의 상승률만큼 최근에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금 미국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공급도 부족한 편이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건전하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 큰 나라의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것을 내켜할 중앙은행은 없다. 따라서 양적 완화의 축소, 테이퍼링이 시행될 거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은 하반기 내내 반복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중에 테이퍼링 하겠다고 발표하고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2020년 초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자산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일단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녹색 박스 부분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달러는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다음부터 주식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대신 어떤 일이 벌어졌다? 달러의 강세가 촉발되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해 이번이 비슷한 충격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8월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컨퍼런스가 끝날 때를 전후해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을 밝히게 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는 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무슨 영향이 있냐? 이제 이렇게 물으실 분이 많은데, 녹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달러가 일시적이지만 강세로 돌아서자마자 파란 선,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주가 상대 강도, 즉 상대 강도라는 게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신흥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탄력이 좋으냐를 측정한 건데, 저 녹색 박스 부분이 어때요? 예,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국은 튼튼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은 어려운 여건들을 보이더라. 왜 그런가? 달러가 강세로 가는 순간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되며 미국 주식시장만 독주를 보인 그런 경향이 그때 있었음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조건 달러 강세고 앞으로는 미국 시장만 된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테이퍼링의 가능성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이런 리스크들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하반기에 정책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안타깝게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우리 한국은행의 총재 또는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이 금리 인상이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붉은 박스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8, 2019, 2020년 3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2%를 밑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의 정책 목표는 2% 물가인데 2% 물가를 밑돌 때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하면서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영향이 높아지고 국제 유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잠깐 2.4%까지 기록했다고 이걸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일단 물가 그 자체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은 하반기 2차례 정도는 단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 주식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박스 부분이 지난 20여 년 동안 단행됐던 한국은행의 3차례 금리 인상의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다가 금리 인상이 거듭됨에 따라 결국 시장이 탄력이 둔화되고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그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부동산 역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그렇게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6년 또 2018년, 19년이 될 텐데요. 그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부동산 시장 되게 좋았죠. 한 차례 예외가 있다면 바로 2010년입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금리 인상 그리고 가계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른바 하우스푸어 사태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을 부러뜨렸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0년 있었던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조정을 유발했던 이유는 공급 과잉 속에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도 금리가 인상됐던 그 충격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공급은 부족하고 경기는 이제 막 좋아지는 중이기 때문에 2010년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미 연준도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자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그렇게 나쁜 여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강세 가능성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는 국내 자산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달러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주식이나 또는 리츠 또는 채권 등에 대해서 분산해 보는 것도 올해 하반기에 여러 충격 요인들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